안녕하십니까. 도시문화 아카데미 도시생 큐레이터 최강원입니다. 오늘은 홍천군에 나와 있습니다. 강원도 홍천군에 나와 있고요. 지금 현재 도착을 해서 제가 최근에 한 일주일 전에 전기차로 차를 바꿨어요. 그래서 전기차를 충전해 놓고 지금 이제 시내 한번 돌아보기 위해서 강의전에 가보고 있습니다. 홍천군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토지 면적을 가지고 있는 기초단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면적이 서울의 약 3배 정도가 되고요. 크기로 보자면 거의 제주도 행정구역과 맞먹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는 바로 여기 시내인데요. 홍천 중앙시장이 위치되어 있는데, 여기가 딱 이제 홍천읍이에요. 홍천을 보자면, 홍천은 사실 관광을 베이스로 굉장히 유명한 도시이고, 또 군부대가 많다는 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바이디 파크라던가 겨울철에는, 여름에는 오션월드 같은 아주 굵직한 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제가 이렇게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기 중앙시장인데, 시장이 약간 이렇게 몰식으로 되어 있네요. 네, 이런 식으로 시장 중앙시장인데 완전 이렇게 어떤 몰처럼 돼 있어서 그 날씨에 관계없이 다양하게 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이네요. 되게 재밌는 게 다양한 업종들이 또 이렇게 다양하게 들어와 있으세요. 미용부터. 근데 여기는 정말 어떻게 보면 지역의 기성상인분들을 위한 공간처럼 보이네요. 그래서 청년들보다는 기성세대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상권으로 형성되었다는 좀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보통 이렇게 건물 내에 위치하는 것들은 저는 이제 많이 보지 못했는데, 이렇게 또 건물 위치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여기가 제가 좀 걸으면서 보여드릴게요. 이 정도는 이 도시재생 사업들을 제가 최근에 한번 확인하면서 여러 가지 조사를 해봤는데, 굉장히 이제 미디어나 홍보 마케팅 이쪽에 영향이 굉장히 강력하게 좀 채워지는 부분들이 느껴질 만큼 되게 그런 부분들에 신경 쓰고 있어요. 약간 중앙시장, 여기는 중앙시장이었고, 여기는 지금 전통시장이네요. 여기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네요. 아까 중앙시장은 좀 특이한 구조를 가지고 있고, 여기가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시장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 같네요. 지금 시간대는 한 1시, 2시 사이쯤인데, 이렇게 이런 간판 정비 사업도 다 한 것 같고요. 이 중앙에 있던 원래 이제 노점상 관련해서도 정비 사업을 한 것 같아요. 이런 거는 되게 잘 해놓으셨네. 이렇게 보시면, 네, 전통시장에서 상인회에서 여러 가지 행사와 이렇게 중앙 홀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셔가지고 일반 시민분들도 오셔가지고 공간을 좀 활용할 수 있도록 마련해 놓으셨고,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홍천시장, 우리가 보통 아는 그 디자이너분들이 만드는 어떤 지도보다는 좀 부족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그 맛이 또 있네요. 되게 잘 만들어 놓으신 것 같고요. 그래서 매월 3회 정기적으로 컨텐츠를 또 운영한다는 점도 칭찬할 만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홍천군에 대한 여러 가지 표출했는데, 아직은 관리가 좀 더 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보통 이렇게 연말이 되면 시장 관련해서 활성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전통시장에 대한 지원 사업도 되게 많아요. 공연도 많고, 작게는 500만원에서 2천만원. 근데 그런 것들이 좀 잘 활용돼야 되는데, 반복적으로 소비성으로 그런 예산들이 지출되는 것들을
양해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합니다. 저도 지역에서 그런 것들의 사례들을 좀 많이 봤기 때문에, 물론 그런 것도 진행이 안 되는 것도 문제겠지만 물론 감사한 부분도 있죠. 그런 거를 사실 진행해 줄 분들이 많지 않은데 그런 것들을 또 서두에서 하는데, 되게 한 부분이 좀 수정됐으면 좋겠는 게, 좀 새로운 분들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서 새로운 것들을 제안했을 때 좀 수용적인 입장을 갖춰주셔서 새로운 분들이 지역에서 다양한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해 주시는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지금 저쪽에 그 창업 공작소라는 공간이 보입니다. 청년 창업센터가 있는데, 제가 이렇게 한 바퀴 돌아가지고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또 이제 공용주차장이 조성 중인 것 같은데, 이런 시설들은 이제 아직 가정인 것 같고요. 여기 딱 보이네요. 오늘 이제 강의하는 데는 이제 퐁당퐁당 문화센터라는 데서 제가 강의를 하고요. 저희가 걷다 보니까 또 이렇게 홍천군 도시재생 지원센터가 저기 딱 이렇게 위치해 있어요. 2층에. 네,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홍천군 도시재생 지원센터가 이렇게 위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로고 작업이라던가 다양한 작업들에 굉장히 많이 또 노력을 해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좀 찾아보니까 홍천군에 이번에 팀장으로 오신 분께서 미얀마 관련된 프로젝트나 여행을 베이스로 하는 다양한 컨텐츠를 한번 만들고 운영했던 경험이 있으셔가지고, 그런 부분에 굉장히 강점이 드러나는 게 아닌가라는 개인적 생각을 해봅니다. 위치는 지금 현재 제가 이렇게 쭉 돌아보니까 시내 읍이라고 불리죠. 이제 메인 읍. 여기는 읍 1개와 9개의 이제 면으로 총 10개 구역으로 나눠지는데요. 제가 한번 가볼까요? 홍천군 창업지원센터라고 하는데요. 창업, 청년 창업이죠. 이 창업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일반 창업도 있고, 지식 창업도 있고, 콘텐츠 창업도 있고. 그래서 이런 창업에 사실은 창업이라는 키워드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모두 같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또 되게 많은 부분들에서 차이점도 있고, 그 차이점에 따라서 또 다양하게 여기는 보니까 지금 현재는 현작소가 출입이 좀 제한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여기 이렇게 위치되어 있다는 것만 좀 보여드리고요. 청년 창업 관련해가지고 기술 창업도 중요하지만 그 창업의 부분에 따라서 지원 정책이라던가 커리큘럼도 굉장히 꼼꼼하게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창업이 그냥 하나의 섹터로 분리돼서 제대로 된 운영이 되기가 좀 쉽지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꼭 지역에서 참고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또 저런 건 되게 좋네요. 중간에 읍내 중간에 화장실이 공용으로 이렇게 가장 좋은 위치에 있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지역에서 사람들이 이런 시설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저는 시설들이 잘 갖추지 못한 지역들도 생각보다 많거든요. 그래서 입구별로 또 이렇게 구분되어질 수 있도록. 근데 만약에 가능하다라고 하면 이런 섹션들이, 이런 주차도 좀 좋은데, 이 주차 시설들이 앞에 가게들을 좀 가리는 측면이 있어서 가능하다면 근처에 공영 주차장이라던가 아니면 상인들이 공공으로 주차할 수 있는 공간들을 마련해서, 사실 걷는 그 시내를 만드는 것도 되게 중요한 요즘에 화두이고 성공의 포인트다 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분들도 되게 많죠. 왜 그러냐면 이게 차를 타고 오면 하나의 소비자, 내가 딱 목표로 한 소비만 딱 하고 갈 가능성이 높은데, 이게 걷게 되면 그 스팟까지, 그 공간까지 가면서 이렇게 둘러보고, 그 둘러보는 거에서 또 다른 소비 창출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합적으로 다양하게 또 이렇게 위치하고 있어요. 규모는 꽤 큰 규모 위치되어 있는 것 같고요. 중앙시장과 바로 전통시장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홍천군의 고민 중에 하나는 사실 관광으로 굉장히 네임드, 명성이 있는 지역이긴 하지만 이 읍내까지의 소비로 연결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고민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역에 사람이 많이 오는 것과 그 지역에 사람들이 오는 것들의 수요들이 지역의 상권과 연결하는 것들은 조금 이제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어떻게 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저기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중간에 이렇게 공원도 또 위치되어 있고요. 어떤 생활이나 이런 편의성에서는 불편한 거는 크게 없는 걸로 판단되어집니다. 이게 아마 제가 느끼기에는 홍천군도, 여기 홍천군은 이제 첩첩산중이라고 하죠. 산이나 이런 콘텐츠를 기반으로 하는 관광 레저 이런 스팟들이 많은데, 해안군을 비교를 하자면 거기 같은 경우는 이제 바다를 컨텐츠로 하는데 그 수요들이 읍내로 들어오지 않는 이런 것들에 있어서 그런 것들의 어떤 컨설팅이나 이런 것들이 실제 그냥 딱 그 도시만 보고 그냥 외부적인 것들 지금 이렇게 일반 현황만 가지고서는 판단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판단되어지려면 지역에서 계속 주기적으로 전문가들과 함께 지역에서 협의하면서 좀 만들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고, 태안군에서는 이제 그런 것들 실제 진행했었어요. 그렇게 해서 읍면 특화 전략 사업들 뭐 이런 것들도 만들었던 사례가 있습니다. 한 차례 자문회의와 진짜 전략 사업들을 전문가들과 그 다음에 그 읍을 담당하는 읍장님과 함께 그 지역의 리더들, 주민분들과 의견을 수렴해서 하는 것들은 굉장히 큰 차이점이 있단 말이죠. 그런 것들이 단순하게 그냥 회의하고 사진 찍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지역에 필요한 이런 어떤 사업들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도시생 읽어주는 오빠, 이제 오늘은 홍천군에 왔고요. 홍천군에서 저는 이제 기억나는 게 수타사 되게 많이 갔어요. 저희 아버지께서도 많이 가셨는데 이렇게 그 수타사를 진짜 수십 번을 갔지만 읍내를 들어오는 건 처음인 거죠. 그래서 아마 이런 대부분의 홍천군을 찾으시는 분들이 이런 경우도 되게 많을 거예요. 그래서 도시생 사업을 하면서 가장 특히나 읍내 지역에서 도시생 사업을 한다고 하면 예전에 구도심이었기 때문에 반대로 얘기하면 예전에는 굉장히 그러면 활성화된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 지역의 내부 소비로서 예전에는 먹고 살았다면 이제 내부 소비가 줄어들고 인구가 줄어들면서 내부 소비를 뭔가 채워줄 수 있는 외부 소비와의 연결고리를 만드는 작업들이 굉장히 중요한 성공의 포인트가 될 수 있다는 얘기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도시생 이거죠 오빠, 오늘은 홍천군 이렇게 홍천읍 소개 드리면서 여러분들 마무리하도록 할게요.